안녕하세요. 공무원 변호사 TV 유이훈 변호사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공부법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시중에 공부법이 진짜 많더라고요. 저도 공부 시작할 때 기억력 공부법, 컴퓨터 암기법 이런 거 저도 샀었어요. 근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어요. 진짜를 알려주지 않거나 자기도 진짜가 아닌데 책을 쓰고 말을 해요. 이건 손맛을 본 사람이어야 적나라하게 알려줄 수가 있고, 이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정리해서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제가 한정된 시간에 유튜브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최소 시간에 최대 이익을 줄 수 있는 영상이 뭘까? 그냥 흥미 위주가 아니라 아예 공부법 종결 영상을 만들기로 했어요. 하나는 압축법, 하나는 정리법이고, 지금 하는 거는 압축법이에요. 이걸로 제가 종결 지을게. 우리 공부하는 방법은 이걸로 끝내고 이제 공부를 합시다. 왜 이런 방식으로 하냐면 시중에 공부법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무슨 스낵처럼 단편적이에요. 본질적인 얘기를 해주지 않고 즉흥적이고 개인적인 방법론. 그나마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도 종합적이지 못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나에 맞춰서 응용이 안 돼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진심으로 설득도 안 돼요. 그냥 따라하는 거니까 오래 가지도 않아요.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 시리즈는 진짜 끝까지 보세요. 그만큼 권해드려요. 저라면 돈을 많이 줘도 이 영상을 살 것 같아요. 미리 말하는데 말장난 같은 거 안 넣고 시리즈 합쳐서 타이트하게 한 30분 정도 갈 건데, 물론 유튜브에서는 그 30분조차 길다는 거 알아요. 근데 재밌자고 막 소리 지르고 깔깔거리고 볼 때는 하고 보다가 보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는 그런 건 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합격, 불합격을 바꿀 계기가 될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리즈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셔야 돼요. 마지막에 실제 이제 기출문제 가지고 하는 걸 보여줄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안 보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앞에서 정리가 안 되는데 마지막만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설득도 안 되니까 순서대로 보셔야 돼요. 영상도 그래서 순서대로 올리려고 해요. 믿으세요. 압축 공부법의 아주 밑바닥 본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테크니컬한 얘기까지 안식으로 들려줄 거고, 다 들은 후엔 문제 꺼내 들고 실제로 내가 보여줄게요. 시작할 때는 어디서 들어본 얘기를 제가 할 거예요. 저 새끼 뻔한 얘기 안 해. 근데 어느 순간 처음 듣는 얘기가 막 나올 겁니다. 압축법 시작합니다. 1탄 What is 문과 수험시험. 문과 수험시험의 민낯을 봅시다. 여러분, 수험가에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들어본 분들도 많을 거예요. 똑똑한 놈이 열심히 하는 놈을 못 이기고 열심히 하는 놈은 방금 본 놈을 못 이긴다. 어떤가요? 이 말의 의미를 알겠나요? 전 수험에서 진짜 딱 하나의 문장을 뽑아봐 하면 무조건 이 문장이에요. 똑똑한 놈이 열심히 한 놈을 못 이긴다. 이거 얼핏 보면 아름다운 얘기, 노력은 아름다워 이런 건가? 아니에요. 이거 되게 무서운 문장이에요. 이 문장은 이 시험은 문제가 너무 단순해서 머리가 좋아봤자 플러스가 될 것도 없고 머리가 나빠도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즉, 이 시험의 문제들은 머리 좋은 게 도움이 되지 않아. 머리가 좋아봤자야. 이런 뜻이에요. 그게 왜 무섭냐고?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다음 문장을 봅시다. 열심히 한 놈이 방금 본 놈을 못 이긴다. 이건 뭘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시험은 문제의 질이 단순한 대신에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기 쉬운 굉장히 휘발성 강한 암기 문제를 엄청난 양으로 조져서 변별력을 낸다는 그런 얘기예요. 즉, 논리적 사고나 수학적 접근이 아니라 그냥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그리고 알았어도 뒤돌아서면 까먹는 그런 단순 암기 사항을 엄청난 범위로 출제해서 그 누구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보면 떨어지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렵고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난이도가 있으면 거기에 올라서면 돼요. 그럼 한 번 올라서잖아요? 그럼 그 다음엔 잘 안 떨어져요. 근데 이 시험은 난이도가 없어요. 어느 나라의 수준은 어디냐? 처음 들어보는 무슨 동물의 세포는 몇 개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머리 상태는 1등이어도 일주일만 책을 놓으면 저 아래가 돼 있고, 반면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우연히 그 나라의 수도가 거기라는 것을 지금 봤는데 그게 마침 시험에 나오면 우리나라 1등도 틀리는 문제를 지금이 나면 맞출 수 있는, 그게 이 시험이에요.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뭐라고? 그럴 리가. 우리 시험이 얼마나 깊이 있는 이해와 풍부한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암기가 아니라 이해거든? 오케이, 내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민법의 대가가 있어요. 서울대 법대 교수님이셨고 동시에 대법관을 하셨어요.
실무와 학문 모두에서 끝판왕이에요. 제가 아니라 이분이 한 말을 들려줄게요. 이분이 사시1차, 즉 문과 객관식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시험을 봐도 70점이 나올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정확한 워딩은 아니고 70점인지까지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지만 아무튼 높은 점수를 못 받을 거란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뭘까? 겸손함? 그럴 리가. 이분은 우리나라 최고 중 하나인데 오히려 이 분야의 대가로서 이 시험을 깠다고 봐야지. 이 시험은 방금 본 문제가 나오면 누구나 붙을 수 있다는 그 얼핏 평등해 보이는 이면에 아무리 그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조차도 방금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휘발적이고 단순한 문제가 나온다는 엄청난 불확실성이 있고, 그 사람의 실력을 제대로 측정해내지 못한다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인생을 걸어야 된다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래도 못 믿겠어. 우리 시험이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봅시다. 수학, 물리 이런 과목은 어떨까? 대한민국 최고 수학자가 며칠 놀다가 시험 보면 지금 방금 수학 공부한 대학생보다 못 볼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심지어 그 대학생한테 무제한의 시간과 컴퓨터 그리고 오픈북으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도 제한된 시간에 맨몸과 맨손으로 푸는 대한민국 최고 수학자를 혈당코 이길 수 없어요. 반면에 우리가 보는 시험은 그 분야의 대한민국 최고 실력자가 봐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보면 그냥 못 풀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방금 본 문제만 맞춰요. 수학, 과학에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심지어 풀이 방법을 펼쳐놔주고 똑같이 풀어보라고 해줘도 못 풀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시험이 어려운 거예요. 문제가 어려워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너무 쉬워서 문제야.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낸다는 면에서 아름다워 보이지만 누구도 잠깐만 마음을 놓으면 장담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와서 실력을 변별해주지 못하고 모두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시험이에요. 아까 제가 말한 민법이요. 문과에서 그래도 가장 이과에 가깝다고 말하는 법학, 즉 사회과학, 과학이라는 자가 붙는 문과 과목, 그 안에서조차 딴 색깔이 안 묻고 순정의 논리 그 자체로 조진다는 민법, 그 과목에서조차 그렇다니까? 근데 우리가 보는 공익이란 이름에 온갖 색깔을 묻힌 행정법, 행정학은 오죽하겠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저를 포함해서 다른 선생님들도 그 과목 한 달까지 갈 것도 없어요. 잠깐만 놓잖아? 문제 탁 주면 우수수 틀릴걸? 물론 금방 복구는 되겠지. 머리 한 번 박아놓긴 했으니까. 그래도 안 보는 순간 잊어버리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게 이 시험이야. 그게 열심히 한 놈이 방금 본 놈을 못 이긴다는, 정의롭지 못하잖아. 열심히 했으면 이겨야지. 근데 열심히 한 놈이 방금 본 놈을 못 이긴다는 그 희극에 담긴 비극이에요. 그리고 이 비극 속에 실력은 있으나 요령이 없는 무수한 실력자가 눈물을 쏟고 이 바닥을 떠납니다. 여기서 잠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문과와 이과의 학문적 우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공대를 나왔지만 15년간 법을 붙잡고 그걸로 먹고 산 사람이에요. 굳이 말하자면 전 문과예요. 대학의 꼬리표만 공대인 거지. 다만 어려서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평생 문과에만 산 사람보다는 문과 공부의 본질을 볼 수 있죠. 지구의 중력과 공기를 인지하려면 처음부터 지구에서만 살아서는 인지할 수 없어요. 지구 밖에서 지구에 들어와야 중력이 있네? 야, 이게 공기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지.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학문적 우위가 아니라 문과 시험을 그 학문적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단답형 객관식화하면서 나타나는 일종의 부작용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건 그나마 성실성과 지식량을 종합적으로 체크해 나갈 수 있는 타협 아니기도 해요. 시험마다 요령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건 실력과 비례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제도가 그런데 거기에 맞춰야지. 오케이, 분석되고 설득됐죠? 정리. 이 시험은 단순 암기 내용이어서 문제의 진로는 변별력이 없다. 그래서 휘발성 강한 문제를 많은 범위에서 출제하는 방법으로 변별력을 낸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내가 열심히 했고 그 과목에 깊이와 내공을 쌓았어도 막판의 전 범위를 기억하지 못하면 떨어진다. 따라서 관건은
시험 직전에 모든 내용을 방금 본 놈, 바로 그 놈이 내가 되는 것이다. 이게 본질이에요. 문과 객관식 수험 시험은 이게 다야. 이게 그 적나라한 속살이야. 그 다음부터는 기술이에요.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에 다 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모든 내용을 방금 본 놈이 될까입니다. 약간 모순적이죠. 모든 내용을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방금 보려면 빨리 봐야 되는데 그걸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아실 텐데 8421, 953 뭐 이런 거 하시죠. 이게 뭐예요? 모든 내용을 방금 본 놈이 되기 위해 수십 년간 문과 수험기에서 내려온 검증된 방법이에요. 당연히 저도 이 방법을 썼고 구체적 숫자는 다르더라도 거의 모든 합격생은 이 방법을 쓰고 40년 전 합격기에도 나오는 전통의 검증된 방법이에요. 제가 영상까지 찍으면서 이런 뭐 충분히 공개된 방법을 말하려는 건 아니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얘기를 하려면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돼서 그래요. 일단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내가 보는 시험 과목을 막판에 8일 만에 다 보고 그 다음엔 속도를 높여서 4일 만에 다 보고 그 다음엔 2일 그 다음엔 시험 전날 하루 이런 식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시험 전날 다 본 놈이 돼서 시험장에 들어간다. 그럴싸하죠. 맞기도 해요. 사람에 따라 며칠 그 구체적 숫자만 다른 거예요. 841, 953 뭐 이런 식으로. 제일 좋은 건 시험 전날 하루에 즉 1로 끝내보는 그 하루에 다 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지만 그게 버거우면 맥시멈으로 시험 한 3일 전 정도까지 3일에 걸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다. 한 그 정도가 이제 맥시멈인 것 같아요. 그것도 넘어가면 3일 이상 전에 넣은 거 머리에서 휘발되기 시작해서 시험장에서 커버를 못 할 수 있어요. 다 아는 얘기 아니냐? 진짜 알아요? 내가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물어봐 볼게요. 시험 마지막 날 모든 과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려면 한 페이지 보는데 몇 초 걸려야 될까? 당장 대답해 보세요. 생각해 본 사람. 생각해 본 사람은 매우 훌륭한 사람. 대부분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막판에 멘붕이 와요. 시험 전날 한 번 다 봐야 된다는 걸 안다. 뭐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도 막상 시험 전날 한 페이지를 몇 초에 봐야 되는지를 생각 안 하고 계속 공부량을 넓혀. 열심히는 하는데 양을 줄이는 게 아니라 계속 붙여. 이따 3탄에서 저랑 해볼 거예요. 적나라하게 해볼 건데 표준으로 생각해서 한 과목에 1000페이지 책 5과목을 생각해 봅시다. 시험 전날 내가 한 과목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럼 2시간이에요. 5과목이면 10시간이니까 넷으로 10시간을 하루에 하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1000페이지를 2시간 즉 7200초가 주어져요. 몇 초예요? 한 페이지를 7초 안에 다 봐야 돼요. 7초 안에 다 본다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지금 보여줄게요. 잠깐 이게 책이 안 보여서 서야겠는데? 네.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봐야 7초에 볼 수 있어요. 이게 7초야, 이게. 처음 책을 볼 때부터 이런 느낌을 갖고 책을 마주해야 돼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천천히 한 글자씩 보고 있고 밑줄 치고 막 생각도 해보지만 막판이 되면 무슨 공장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뚜껑 닫는 기계처럼 그렇게 정신없이 봐야 간신히 처음부터 끝을 다 봐요. 근데 인간이 그게 가능할까? 이게 글자 수가 얼마나 많은데 한 페이지에. 눈 부릅뜨고 불굴의 예지로 한두 페이지는 7초당 한 페이지씩 본다 쳐도 5과목이면 5000페이지인데 하루 종일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의 페이지당 글자 수를 적어도 3분의 1 정도로 줄여야 돼요. 즉 1000페이지 책을 사실상 300페이지짜리 분량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간신히 페이지당 7초에 봐요. 1년 내내 이 작업을 하다가 시험 막판에 300페이지를 줄인 걸 머리에 바르고 가서 붙는 게 이 시험이에요. 공부를 하면서 책을 노려보면서 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올림픽 출전 선수가 4년간 수많은 연습을 하지만 그 모든 건 경기날 단 하루를 위한 것이듯이 우리는 시험 전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1년을 만들어 나가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책은 내가 계속 편집하고 다듬어서 막판에는 적어도 3분의 1을 만들어 놓는다. 그런 관점에서 공부를 해나가야 돼요. 많은 수험생들이 이 진리를 아무리 말해줘도 믿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양을 줄이지 못하다가 심지어 양을 넓히다가 시험 막판에 비로소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떨어져요. 그리고 그 느낌을 잊지 않고 있다가 다음번에는
붙는 사람과 영원히 이걸 깨닫지 못하고 결국 합격을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뉘게 돼요. 물론 극소수의 수험생은 이 진리조차 넘어설 정도로 무서운 전투력과 치열함으로 합격하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못해요. 이 공부는 치열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치열하게 하는 게 아니야. 치밀하게 하는 거야. 왜? 치열한 거는 하드웨어예요. 저를 포함해서 보통 사람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대신 치밀한 거는 소프트웨어예요. 누구라도 배울 수 있어요. 이 영상도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2탄 정리. 시험 전날 모든 걸 방금 본 놈이 돼야 붙는 시험이라고 배웠다. 그러기 위해선 한 페이지당 평균 7초에 다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계속 책을 정제해서 3분의 1로 줄여야 된다. 단 중요한 거, 3분의 1로 줄이되 빠지는 게 있으면 안 된다. 빠지는 게 있으면 그건 줄이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거예요. 이건 위험해. 그러면은 뭐 커트라인으로 붙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시험은 커트라인으로 붙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운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물론 붙을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어. 항상 커트라인보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공부를 해놔야 운이 없어도 붙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빠지는데 양을 줄이느냐? 이게 노하우지. 지금까지는 여러분을 마음으로부터 설득시키기 위한 총론이었고 받아들일 준비가 됐으니 이제 실전에 들어갑시다. 이제부터는 진짜 방법론이기 때문에 PT로 합니다. 앞에서 1탄, 이 시험의 본질은 많은 양을 암기하는 거다. 2탄, 그러기 위해서는 한 페이지를 7초 내에 볼 수 있게, 즉 양을 손상 없이 3분의 1 이상 압축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3탄, 마지막, 그렇다면 어떻게 양을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면서도 30%까지 줄일 수 있느냐, 이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압축의 개념, 압축의 실전 이렇게 다룰 건데, 개념 파트에서는 쉬운 비유로 압축이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주고, 실전 파트에서는 그걸 진짜 우리가 그칠 문제집에 대입해 보는 겁니다. 자, 개념 이런 걸 만들어 봤는데, 이게 책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빠뜨리지 말고 7초 만에, 한 페이지 7초 안에 읽어야 된다며. 이거 한 페이지 이거보다 글자도 많을 거 아니에요. 어렵죠. 한번 봅시다. 좀 말이 되는 것도 같죠? 여기 보면은 뭐 아마, 사라다, 바다친구, 453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건 우연의 일치고, 사실 정렬해 보면은 이제 이거죠. 다, 라, 마, 바, 사, 아, 1, 2, 3, 5, 7, 9, 11, 13, 15. 한글과 숫자, 맥락 자체가 다른 것을 분리한 뒤 같은 맥락에서는 색깔, 폰트, 사이즈, 즉 껍데기는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것들, 다들, 라들, 마들, 내용은 같은 것들을 묻고 순서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좀 편해졌죠. 근데 아직 많이 부족해요.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자, 조금 더 편해졌죠. 형식적 차이를 이제 없애버린 거야. 다 형식을 통일시켜버린 거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럼 뭐 좀 편하죠. 다라마 이렇게 뭐 1, 2, 3 하면서. 근데 그래도 아직 불편해요. 그리고 지금 다가 3개나 들어갔잖아. 마는 4개나 들어갔어요. 이 책에 있는 글자를 모두 외우시오 라는 문제를 풀면 되는 건데, 뭐하러 다를 3번 봐? 이 책에 있는 글자를 모두 외우면 그만인 건데, 다는 한 번만 보면 돼요. 7초 안에 봐야 되는데 이런 걸 볼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어때요? 한결 편하죠? 이제 7초 안에 읽을 수 있을 것 같죠? 중복을 뺀 거예요. 다라마바사 1, 2, 3, 5, 7, 9, 11, 13, 15. 근데 이걸로 끝났나?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더 나가야 돼. 이거 가지고는 아직 7초 못해요. 이건 14초용이야. 이거는 우린 한 번 더 압축해야 돼. 한 번 더 압축해 봅시다. 요거를 어떻게 더 압축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요. 생각했죠? 그럼 봅시다. 자, 이렇게 다, 이렇게 쓰면 돼. 다 들어갔잖아. 라마 바사를 꼭 넣어야 되나? 다부터 아라고 말하면 다 들어가면 되지. 마찬가지예요. 여기 1부터 15까지 홀수라고 쓸 것도 없어. 어차피 홀수 아니면 짝수니까 홀짝두 한 글자만 써주면 돼. 계속 글자 수를 줄여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은 지금 여기서 1, 3, 5, 7, 9, 11, 13, 15는 다 들어간 거야. 딱 하나 못 들어갔지. 예외. 얘 뭐야? 짝수잖아. 2. 얘는 이제 어쩔 수가 없어.
슬래시 2 이렇게 예외를 하나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지금 양도 줄었고 읽기도 더 편해 심지어. 그리고 기억도 더 오래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 앞에 있는 글자 정보를 이 짧은 글자와 기호를 통해서 빠뜨리지 않고 모두 담고 있어요. 와닿지 않아요 혹시? 그럼 비교해 볼까요? 자, 이게 처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보는 책이야. 미치죠? 이걸 어떻게 읽어? 여기 뭐 괜히 막 아마 여기 사라다 있다 사라다 막 이러면서 이제 외워보려고 하지만 그게 뭐예요? 그게 두 문자야. 그게 두 문자.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무리입니다. 요행이에요. 물론 저도 두 문자 많이 할 건데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이거랑 이걸 비교해 보세요. 그래도 차이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나. 이렇게 한글과 숫자를 구분하고 형식적 차이를 벗겨서 알맹이가 같은 걸 모은 뒤 중복은 빼고 처음과 끝 그리고 예외만 표현해 주니까 양도 현저히 줄고 읽기는 편해졌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있는 글자를 빠짐없이 담고 있어요. 달리 말해서 다음 중 이 책에 들어간 글자는 혹은 다음 중 이 책에 들어가지 않은 글자는 무엇을 물어보던 요것만 있으면 빠짐없이 풀 수 있고 신속하고 오래도록 외울 수 있도록 잘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게 압축 정리야. 맨날 시험은 이해 정리 암기입니다. 그걸 보여줘야지. 이게 압축이고 정리예요. 끝난 게 아니야. 진짜 기출문제 가지고 할 거니까 여기서 끄시면 안 돼요. 그러면 도루묵이에요. 지금은 운동 전에 이제 워밍한 거예요. 몸이 달구어졌죠? 실제로 해봅시다. 그냥 뭐 써놨어요. 염려가 돼서 써놨어요. 그냥 빨리 볼게요. 이제 중복을 지우자. 형식적이 다른 것 뿐이다. 쟁점을 구분하자. 한글과 숫자를 구별하자. 맥락별로 배열하자. 순서대로. 예외는 기억하자. 요게 이제 압축의 핵심이에요. 압축의 실전. 자,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끝까지 들으면 합격할 거라고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가르칠 행정법의 그 19년도 국가직 1번이에요. 대표 시험에 올해 1번 문제를 샘플로 뽑았어요. 내용은 아무것도 모르셔도 돼요. 행정법 시험 안 보시는 분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거는 예제일 뿐이에요. 들어보세요. 일단 뭐 복잡하죠? 키워딩부터 해요. 자, 소속의 대상, 이 뒤에 에 대한 판례 입장을 옳지 않은 것은 바빠 죽겠는데 시험 전에는 이제 이런 거 다 볼 필요 없어요. 시험 전에 이런 걸 안 보기 위해서 이 문제 키워드 이제 꺽쇠를 해놓는 거예요. 이 문제 행정소속의 대상 묻는 문제다 하고 그리고 이제 키워딩 해놓은 거 봐봐요. 수도료, 입찰보증금, 관리처분 계획안, 협의치드, 행정소송, 당사자소송, 민사소송. 뭔진 모르겠지만 뭐에 대해서 어떤 소송을 하니? 라고 묻는 문제네. 1번부터 4번을 다 압축해야 돼요. 근데 답은 2번이니까 우리는 2번을 예제로 압축을 해봅시다. 자, 이 문제를 한번 압축해봅니다. 이게 어때요? 이게 요거 요즘 노란색 해놓은 게 아까 방금 본 그 2번 지문이에요. 19년도 국가직 9급 2번 지문. 근데 봐봐요. 위에 이게 다 똑같은 문제들이에요. 봐도 똑같은 문제들이랑 알겠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무슨 소송이다, 무슨 관계다, 무슨 관계가 그리고 소송으로 이어지니까 아까 본 것처럼 사이즈, 폰트, 색깔이 다를 뿐 결국은 같은 글자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더 있어요 심지어 이 똑같은 문제가. 근데 화면에 다 안 들어가서 이것만 넣은 거예요. 이게 껍데기만 같고 알맹이가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까처럼 마가 4개 나오니까 하나만 남기고 지웠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같은 게 5개가 나오니까 하나만 남기고 지워야지. 근데 중요한 거 뭘 남기고 뭘 지울까? 여기서 지식과 노하우, 이해와 섬세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걸 남겨야 될까? 그게 이제 실력이 되는 거고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 강의를 들었던 거예요. 잘 이해해야 잘 남길 수 있어요. 잘 못 이해하면은 중복된 걸 파악도 못하고 이건 뭐 너무 명백하니까 중복된 줄 안다 하더라도 제대로 지우질 못해요. 봐봐요. 자, 이거 지금 아까 여기에서 이 노란 글자들 이 키워딩만 남겨놓은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무슨 의미인지는 이제 충분히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요걸 보고서는 뭘 남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걸 알려면 이 표를 봐야 돼. 이거 내용 몰라도 돼요. 제가 누구나 알 수 있게 색깔로 구분을 해놨으니까 색깔로 말씀을 드릴게요.
봐봐요. 여기 지금 이 노란 게 우리 문제 입찰 보증이라는 게 빨간색이다가 정답이야. 그러니까 빨간색이다가 정답이고 이 지금 파란색이다는 정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파란색은 또 그 옅은 파랑과 짙은 파랑으로 나뉘는데 옅은 파랑이다 라고 나와도 안 되고 짙은 파랑이다 나와도 다 틀린 거야. 근데 여러분이 아실 게 출제위원들은 시중에 많이 보는 문제집이랑 기출문제를 제공을 받아요. 모르셨죠? 그리고 요구를 받아요. 이거는 제 말이 정확한 거예요. 이상한 말 들으시면 안 돼요. 어디서 다 말할 순 없지만 저는 10년간 뭐 행정 여기저기 뒤지고 다니고 소송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 믿으세요? 위원님 똑같게 내면 안 돼요. 물론 뭐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요구를 받아요. 그 노력의 흔적을 한번 봅시다. 14년도에 빨간색이 냈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빨간색을 내기가 좀 그런 거야. 그러니까 15년도에는 윗칸으로 올라갔지. 여튼 파란색이게 아니게 아닌데요? 이게 이제 15년도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16년도에는 어떻게 하겠어? 짙은 파란색이게 아니게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다 냈지. 다 냈으니까 이제 어디로 도망쳐? 그냥 파란색이게 아니게 이걸로 이제 17년도 19년도 해먹은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요거 하나 남았지. 사법관계일까? 요거 이제 물어보겠죠. 물론 뭐 안 물어볼 수도 있지만은 이런 그 큰 맥락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뭘 지을까? 일단 떠오르는 거는 이 빨간색, 이걸 남기자. 빨간색이란 걸 알면은 옅은 파랑이건 짙은 파랑이건 그냥 파랑이건 뭐라고 하든 다 틀리는 거니까 이게 가장 베이직한 생각이고 이 생각에 맞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저라면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일단 확실한 거 여기 옅은 파랑과 짙은 파랑은 얘네는 그 남겨지는 지문이 될 수 없어. 왜? 정보가 불충분하니까. 옅은 파랑이 아니라는 거는 빨강도 될 수 있고 짙은 파랑도 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불안정해요. 짙은 파랑이 아니라는 거는 여전히 옅은 파랑과 빨강 중 무엇인지 정보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정해요. 반면에 이건 파란 게 아니다 라는 지문은 어차피 파랑 빨강 둘 중에 하나인 상황이라면은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는 거야. 즉 빨강이다라는 정보나 파랑은 아니다라는 정보는 그건 거예요. 이렇게 두 지문의 무게, 즉 정보량이 같다면 옳은 지문보다 틀린 지문을 남겨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 14년도 지문보다 19년도 지문을 남겨놓겠어요. 왜 그러냐? 이 X 지문이 더 오래 기억이 남아요. 우리가 뭐는 맞다라고 할 때마다 뭐라고 써놓은 다음에 그건 틀렸다라고 할 때 머리를 한 번 더 스쳐요. 마치 차가 평탄하게 갈 때보다 중간에 한번 튀길 때의 느낌을 기억하듯이 틀린 지문은 조금 더 선명하게 조금 더 오래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19년도 지문이 대표가 돼야 돼.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지워버리는 거야. 그래도 불안하면은 여기다 이렇게 수줍게 행정소송 아니고 민사소송이야. 파란색 아니고 빨간색이야. 이렇게 이제 완전하게 써놔요. 가필해놔요. 그럼 이제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면서 5개의 지문이 하나의 지문으로 퉁쳐진 거예요. 5분의 1로 줄였죠. 끝났나? 끝났을 것 같아요. 안 끝났어요. 이 정도 할 거면은 강의 안 하지. 이 정도는 좀 아는 사람들은 다 해요. 물론 여기까지만 해도 꽤 잘하는 거야. 합격하는데 뭐 큰 지장이 없어요. 근데 더 나갑시다. 어렵게 합격하면 안 되고 최대한 요령 있고 세련되게 합격합시다. 우리 자 봅시다. 안 보이죠? 그러니까 안 보여도 상관이 없어요. 색깔은 보일 거 아니야. 색깔만 보면 돼요. 아까 가나다 이런 거 했잖아요. 좀 전에 본 건 우리가 그 중에서 나를 정리한 거예요. 가나다 중에서. 지금 요 노란색 친 거 있잖아요. 요 노란색 친 게 아까 봤던 그 5개 지문이에요. 말하자면 가나다 중에 나에 해당하는 거야. 근데 나 앞에 있는 가랑 나 뒤에 있는 다도 나를 정리하는 김에 구슬을 깨듯이 순서대로 깨주면 더 잘 기억할 수도 있고 테트리스를 맞추듯이 쏙 적은 부피로 압축할 수도 있어요. 뭐 되게 많죠. 비슷하게 생긴 애들 3명을 각각 다른 데서 보면 구별이 안 돼요. 걔는 내 앞에 딱 데려다 놓고 3명 내려니 세워놓고 봐야 돼. 그래야 빨리 보고 동시에 헷갈리지도 않아. 그걸 모아놓은 게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진짜 판례가 뭔지를 알고 그걸 뒤에서 속사를 알고 연결해 줄 수 있는 이제 역량이 드러나는 건데, 근데 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서 역량이라는 거는 뭐 현학적인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느끼는 그 답답함 있잖아요. 판례가 이해 안 돼서 물어봤더니 판례를 읽어줘. 이건 왜 달라요? 아까 판례랑 왜 달라 했더니 그냥 예외니까 외우래. 할 때의 그 답답함과 불편함, 그러면서 늘어나는 엄청난 암기 부담, 진짜 그게 다 예외야? 이건 또 왜 그러냐니까 그건 예외래. 진짜 우리나라 대법원이 그럴까? 그걸 해소시켜주고 그럼으로써 이해와 정리를 더 압축시켜줄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말이 길러졌는데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이거 연도별로 이제 모아놓은 거예요. 순서대로 보여줄게요. 내용은 몰라도 돼요. 11년도 입찰, 13년도 공공계약, 입찰 보증금, 입찰. 비슷한 냄새가 막 나죠? 공공계약을 입찰로 하는 거예요. 자, 14년도, 아까 본지문이야. 입찰 보증금. 15년도, 뭐, 입찰, 지자체 계약. 지자체 계약이 공공계약이고, 공공계약이 입찰이에요. 뭐, 나오죠? 뭐, 입찰 보증금, 입찰 참가 자격 정지, 입찰 보증금, 지자체 계약. 여기는 아예 친절하게 지자체 공공계약 이렇게 써놨네. 뭐, 입찰. 19년도, 국가계약, 그게 공공계약이야? 공공계약 입찰을 하는 거야. 그게 원칙이야. 입찰, 국가계약, 입찰 보증금. 자, 여기 19년도 이제 낙찰까지. 입찰의 결과가 낙찰이에요. 이건 이제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오니까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공공계약,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문법, 입찰, 낙찰, 점수평가. 다 똑같은 거야. 사실 다 가나다들이고 세트로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띄엄띄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봐봐요. 이게 2011년부터 2019년까지 22개 지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는 책으로 이게 5페이지거든요. 근데 나 같으면은 이거 7개 지문으로, 그러니까 내용을 안 흐트리고 안 손상시키고 7개 지문으로 2페이지 이내로 만들겠어. 이게 3분의 1로 줄이는 거예요. 정보를 온전히 보존하면서도 아까 말한 대로 중복된 걸 빼고 맥락대로 모아서 순서대로 배열해. 그리고 나서 까먹을까봐 하나 더 해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거야. 정리도표와 몇 개의 키워드. 이거예요. 아까 22개가 사실은 이거예요. 봐봐요. 입찰의 절차. 솔직히 입찰이 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절차는 당연히 모르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모르죠. 뭐 물어보니까 입찰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제한하는 거니까 처분이고 공권력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량이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단어로 이 뜻을 정확히 모르는데 문장을 외우라고 하잖아. 단어도 모르는데 문장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힘들지, 공부하기가. 꾸역꾸역 합격을 하지, 힘들게. 공부한 분들은 동의를 하시죠. Anyway, 아까 22개 지문을 7개로 반줄이고 옆에 이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리고 빠진 게 있는데 키워드 몇 개 써주면 돼. 그러면 신기하게도 아까 그 빼곡한 하면 그거를 이 널찍한 요 몇 글자 요거 가지고 하나도 안 놓치고 양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뭐 이런 말은 이제 못 들어봤을 거야.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보는 책에 안 나오고 여러분들을 보는 책이 소스가 된 책에도 잘 안 나와. 근본적 법률관계, 파생적 법률관계. 내 잘난 척을 하려는 게 아니고 몰라도 되지만 이걸 알면은 되게 쉬워져.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야, 한 번만 들어보면은. 그래서 이제 한 큐에도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야. 아까 입찰보증금 기속이 민사관계다? 그딴 건 알 필요 없어. 다 민사관계야, 다 민사관계. 요것만 민사관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사실 더 나가. 이게 PTN 안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제 아까가 가나다라면은 이게 가나다라면 지금 건어도로도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거야. 계약직 공무원. 여러분 계약직 공무원 뭐 맨날 나오죠. 뭐 공법관계니 사법관계니 징계는 어떻게 해? 보수를 감경하는 건 뭐야? 계약 해지 이사표시니? 파면 처분이니? 맨날 나오지. 정리 안 되지.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리고 이거랑 사실 똑같은 거야. 근데 똑같다고 아무도 말 안 해주지.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압축에 대한 얘기는 다 했어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분명히 이 영상이 어떤 방향으로건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그렇게까지 들으라고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바빠 죽겠는데 시간이 얼마나 귀한데. 1월 6일부터 난공불락 대방센터에서 제가 10회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밑에 이제 노란색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이제 줄 거예요. 지금
정보를 파괴하지 않고 3분의 1로 줄이는 거, 그걸 엄선 핵심이라고 표현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일인데 아직 못 하셨거나 자기가 한 거와 비교해 보고픈 분들은 한번 와서 받아보시고 얘기도 들어보세요. 지금 중복되는 기출문제를 다 풀 때가 아니고 엄선된 거를 풀고 그거를 반복할 때예요. 속으면 안 돼. 지금 조금씩 다른 거를 막 다 풀어봐야 된다. 나중에 피눈물 흘린다. 효율성을 따져야 돼요. 그리고 요약 노트, 이건 이제 아까 그려준 그림 그거예요. 가나다 지도 같은 거. 이 3분의 1로 줄인 거를 그 기출문제, 요 3분의 1로 줄인 기출문제를 또다시 한 큐에 볼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그 사이드 자료입니다. 무료 특강이고 학원 측에서 감사하게도 난공불락 이용자가 아니어도 이번에는 누구든지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그 난공불락 홈페이지 가시면 이제 배너가 막 되게 많은데 넘기다 보면은 뭐 이제 저같이 생긴 애가 이러고 있어요. 거기로 눌러 있고 이거 꼭 클릭하면은 진도표가 나오니까 한번 들을 만한 어떤 느낌이 오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제가 뭐 이렇게 떠들었는데 사실 저는 머리가 되게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싫지도 부끄럽지도 않아요. 나는 뭐 머리가 나쁘다고는 안 하겠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즈음 나의 한계를 깨닫고 그 후로는 노력을 했어요. 무작정의 노력이 아니라 생각하는 노력. 그리고 그때부터는 저보다 하드웨어가 훌륭한 애들을 이겨왔다고 생각해요. 나는 늘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과 같이 일해왔어요. 깨달은 게 뭐냐면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령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마치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지렛대를 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공부 근육이 타고나질 못하거나 혹은 어렸을 때 10대 때 조금 공부를 소홀히 해서 아직 연습이나 훈련이 덜 됐거나 기억력이 좀 떨어져도 부끄러울 것 없고 아쉬울 것도 없다. 그 자리는 치밀함으로 메꿀 수 있다. 어차피 이 시험은 머리가 필요 없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부족한 만큼을 방법으로 채워보려고 했고 내가 기억이 딸리는 만큼 더 압축적으로 정리해보려고 했어요. 그렇게 살아보다 보니까 제가 좀 정리 덕후예요. 정리 편집증. 제가 강의를 하려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해요. 내가 수험생을 좋아하는데 마침 내가 제일 재밌어하고 자신 있어 하는 일이 수험생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그리고 보면은 안 불편해요? 난 벌써 불편하고 마음이 쿵쾅거리거든? 지금 이 강의라는 글자가 너무 거슬려. 이거 다 지워버려야지. 앞에 강의석이라고 썼잖아. 근데 뭐하러 또 써? 중복되잖아요. 뭐 그럼 강의 일정이지 회의 일정일까? 농담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정보를 유지하되 중복은 지우고 압축하는 거예요. 돌아가서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부 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되게 유치하고 시시한 얘기일지도 모르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떠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나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어떤 제 정수를 빼준다는 생각으로 만든 영상이니까 그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런 사람이에요. 경력만 보면 그럴싸한데 뭐 별거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대단한 사람들이랑 일했고요. 행정법 학계에서도 뭐 교수님들이랑 뭐 하고 있고 실무가로서도 뭐 최고 로펌에서 뭐 우리나라에 이제 손꼽히는 변호사들과 행정법을 맡아서 해왔고 여러 가지 뭐 큰일들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변호사가 벌써 3만 명인데 저 때는 만 몇천 명인데 벌써 3만 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 행정법 전문 변호사 이게 요건이 있어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1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뭐 그 사이 좀 더 늘었을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변호사 중에 0. 몇 프로만 행정법 전문이란 말을 쓸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변호사를 보던 그 사람은 행정법 전문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그래서 처음 보던 캐릭터가 강의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이제 기본 강의는 그때는 철저히 이해 위주로 할 겁니다. 그게 제 강의 특색이 될 겁니다. 회피하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가는 이해 그리고 편집증적인 정리. 왜? 그게 암기에 도움이 되니까. 많이 암기하기 힘들잖아. 저도 여러분들이 좀 묵은 체중이 내려가듯 그런 궁금증을 풀 수 있는 강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준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거랑 비슷하게는 안 하려고요. 그럴 거면 내가 여기 왜 와? 남들이 다 하고 있는데 굳이 나까지? 그럴 필요 없지. 그래서 근데
지금 하는 거는 압축강의니까 그럴 시간은 없어요. 합격만 보고 미친 듯이 요약하는 거예요. 그렇게 갈 거니까 이 강의에 있어서 그 점도 참고해 주시고,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와 주시면은 제가 따뜻하게 맞아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절 믿어주시는 만큼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희운 변호사의 공무원 변호사 TV였습니다. 쉬운 행정법 법알못을 법잘알로 쉬운 행정법 외계어를 급식어로 쉬운 행정법 교보도 데리고 간다 씹어 먹여주는 강사